현대인이 많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요, 카페인하고 수면제예요. 낮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를 엄청 마시고, 밤에는 또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면도 잘 안 되고 각성도 잘 안 된다는 것인데, 수면과 각성은요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충분한 잠을 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최고의 각성을 위해서인데, 숙면을 해야 깨어있는 동안에 머리가 맑고 집중도 잘 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들은 잠을 재우는 데만 그 효과가 치우쳐져 있고, 수면에서 각성으로 또 각성에서 수면으로 이어지는 이 신경의 리듬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을 때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자는 것 같긴 한데, 다음날 아침에는 어때요? 머리가 개운하지 않거나 또 낮에는 졸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각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으로 억지로 다시 각성을 시키면은 밤에 수면이 더더욱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게 돼요.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치료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과 각성의 그 리듬을 살릴 수 있도록 오장육부를 다스리는데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놓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뇌와 오장육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부의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원인을 대략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두루두루 도움이 되면서 이 수면과 각성을 동시에 살리는 아주 흥미로운 음식 약재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 한약명으로는 산조인이라고 해요. 이걸 생으로 먹으면 각성작용이 있어서 정신을 맑게 하고요, 볶아서 먹으면 진정작용이 있어서 잠이 오게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면증과 불면증 치료에 동시에 쓰여온 약재예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산조인을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대추 아시죠? 대추는 보통 달면서 약성도 좋아서 우리가 과육을 약재로 쓰는데, 이 산조인은 대추나무와 같은 갈매나무과 식물이지만 일종의 야생 대추나무의 열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대추를 우리가 멧돼지라고 하는 것처럼 야생 대추를 멧대추라고 하는데, 멧대추 열매는 일반 그 대추나무 열매처럼 달지가 않고요, 신맛이 강해요. 그래서 시다는 뜻의 산자를 써서 산조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열매는 그러니까 맛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대신에 이 멧대추의 씨앗에 우리가 원하는 약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멧대추의 씨앗을 모아서 이렇게 약재로 쓰고, 신대추의 씨앗이라는 뜻으로 산조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한의원에서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가 산조인이고, 산조인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따로 있는데요. 이 산조인의 효능 효과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약보초라고 하는 고의서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오장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 마음이 번잡하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서는요,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번신불면,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배꼽 상하의 통증, 그리고 혈설, 그러니까 혈변을 보는 것, 허한, 식은땀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그리고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또 간에 활력을 공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조인의 효능을 크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보간담 작용이 있어서요, 간의 에너지를 채우고 담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간장을 태운다, 애를 끓인다 라고 하죠. 근심 걱정이 계속되면은 간담을 상하게 됩니다. 간담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감, 불안감이 더더욱 높아지면서 뇌도 과긴장하는 상태가 되어서 불면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간기를 길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산조인이에요.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는요 지금은 마음도 그냥 너무 편하고요, 고민하는 일도 다 해결되었는데 왜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는 상처는 보통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게 돼요.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간의 에너지가 위축이 되고 근육도 굳을 만큼 굳어서 그 유연함이 잘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잘해서 이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의 불면증에 약이 되는 것이 바로 산조인입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영심 안신 작용이 탁월합니다. 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건데요. 영심 안신, 말 그대로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또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양약적으로는 스피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안정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로써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성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효과가 좋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우리가 악몽도 쉽게 꾸게 되는데 악몽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 증상을 치료하고 또 공황장애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산조인이에요. 자, 다만 스트레스성 불면 중에서도 심화, 심장에 열이 가득 차서 생기는 수면장애나 열이 많은 체질인 분이라면 산조인만 먹어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심화를 시켜주는 재료들과 같이 궁합을 맞춰야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조인의 세 번째 효능은 렴한 작용인데요. 헛땀이 나는 것을 수렴하는 작용이란 뜻이에요. 자,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땀구멍을 막을 힘도 없어서 헛땀이 나게 됩니다. 낮 동안에 식은땀 같은 헛땀이 날 수도 있고 또 밤에 자고 나면 옷이나 벽에가 축축하게 젖는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 나는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좋은 땀이 아니라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면은 탈진할 수가 있는데 산조인이 헛땀을 막고 그보다도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서 피로하고 또 어지러운 증상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약한 어린이들이나 또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먹어도 참 좋은 것이 산조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먹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집에서 먹기 가장 쉬운 방법은 끓여서 산조인 차로 드시는 거예요. 물 1리터에 산조인 30g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조인은 씨앗이라서 그 자체로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넣고 끓여 드시면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콩 우리가 볶아서 커피를 우려내는 것처럼 산조인도 볶아서 끓여야 그 맛과 성분이 잘 우러나고 그만큼 수면 유도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잠이 쏟아지는 기면증 때문에 이 산조인차를 먹는다면은 생으로 먹되 볶지 말고 빻아서 드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인터넷이나 뭐 약재상에서 구입한 산조인을 여러분이 먼저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후라이팬에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이게 볶은 산조인인데요. 흑색이 되도록 볶는 것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볶은 산조인에 물을 넣고 센 불로 달달달 끓이다가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될 때까지 끓인 다음에 하루 3번 나눠서 드시면 돼요. 산조인차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산조인은 자궁 수축 작용이 다소 있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께는 권하지 않고요. 과잉 섭취를 할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물 대신 보리차처럼 계속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차는 차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시중에서 아예 볶은 산조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되도록이면 생산조인을 구입하셔서 직접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커피 콩도 볶은 지 오래되면은 산패가 되고 쩐내가 나는 것처럼 이 산조인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볶은 후에는 산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생것을 직접 여러분이 볶아서 차로 끓여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조인 차를 먹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산조인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 궁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심화가 있는 분들, 심장에 열이 있는 분들은 산조인만 먹어서는 효과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심화를 내리고 압력을 아래로 하기시켜주는 그런 재료를 같이 궁합을 맞춰서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치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산조인차를 끓인 뒤에 치자 열매를 한두 개 같이 넣어서 우려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냉하면서 손발이 차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말린 생강 10g을 같이 넣고 차로 끓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간담이 약한 분들은 작약을 20g, 말린 대추 10g을 넣고 같이 끓여 드세요. 그리고 폐 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없으면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볶아서 간 산조인을 가루낸 다음에 천연 꿀하고 1:1 비율로 섞어서 밀폐용기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매일 저녁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 피로가 심한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이나 대추 복용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레시피를 조절하시면 돼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면과 각성을 동시에 살리는 음식 약재로 산조인을 알려드렸고요. 효능 3가지. 자, 첫 번째, 간담을 보호하고, 둘째, 심장을 편안하게 또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셋째, 기운을 수렴하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불면증에 도움되는 식치 방법으로 산조인 차 끓이는 법, 그리고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들까지 알려드렸어요. 아무쪼록 잠 때문에 힘든 분들께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식치하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